안녕하세요. 다산에두 원장 최종인입니다. 2021년 2회에 시행되었던 전기 공사 산업기사 필기 CBT 보고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전기 응용입니다. 우리가 CBT 보고 문제는 제가 구성을 하면서 최대한 그래도 기출에 나왔던 문제 말고 새로운 문제 위주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조도는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 하죠.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광원. 여기에서 법선 벡터 접선 벡터에 의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죠. 따라서 답은 3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2번 봅니다. 20제곱센티미터의 면적의 0.5 루멘의 광속이 조사하고 있다. 이 면의 조도는 면적과 광속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조도는 우리가 조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면적분의 광속입니다. 조도의 정의가 면적분의 광속이고 이때 단위가 룩스가 되죠. 룩스. 그래서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되고요. 20제곱센티미터인데 우리가 20제곱센티미터를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되죠. 제곱미터. 1제곱센티미터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단위 변환만 20제곱미터를 20제곱센티미터를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그 다음에 광속은 그대로 0.5를 대입하게 되면은 250 룩스가 됩니다. 조도는 250. 3번. 네온관 등의 발광에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네온관등이라고 하지만 평소에 네온관등 뭐라 그래요? 네온사인 이렇게 하죠.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네온사인 이것이 네온관입니다. 네온관은 양광주. 그래서 네온관 양광주. 여기서 양광주 할 때 양은 포지티브 양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워주실 거죠. 네온관 양광주에서 답은 1번입니다. 네온관 양광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4번에 네온 사인용으로 사용되는 네온관 등 3번에서 나왔었죠. 봉입되는 기체 중에서 청색을 나타내는 기체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그 관의 색깔 그 다음에 기체의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전체가 네온 사인에서 네온관에서 내지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체 중에서 일반 네온 같은 경우는 등적색을 보통 나타내고요. 아르곤 같은 경우는 고동색입니다. 그리고 청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르곤과 수은의 혼합되면은 청색이고요. 헬륨은 우리가 백색이나 황갈색 정도로 나타내게 됩니다. 4번에는 3번. 5번. 열전도율을 표시하는 단위는 열전도율입니다. 근데 이 단위가 그 과정을 한번 유도를 하면은 확실히 이해가 더 쉬우실 건데 유도하는 과정을 시험장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암기를 보통 해 주셔야 되는데요. 1번에 줄 퍼 킬로그램 도시는 우리 디그리 온도죠. 줄 퍼 킬로그램 도시는 비열의 단위입니다. 2번 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는 열전도가 아니고 열전달률이죠. 열전달률. 3번입니다. 와트 퍼 메타 디그리 해서 이것이 열전도율. 그리고 열전달률이나 열전도율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 두 개 비교해서 제곱미터, 미터 차이가 납니다. 4번에 줄 퍼 세제곱미터는 최적 비열인데요. 그래서 와트 퍼 미터는 열전도율, 와트 퍼 제곱미터는 열전달률, 그 다음에 줄 퍼 세제곱미터는 최적 비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저항 발열체
저항 발열체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저항 발열체입니다. 일단 저항으로 뭐다? 열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3번, 4번 내식성이 클 것, 내열성이 클 것, 이것은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저항값을 가질 것. 이게 적당한 값, 그러니까 저항값이 클 것, 작을 것. 이러면 뭐 답으로 선택될 여지가 있지만 저항값이 적당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 흠잡을 수가 없죠. 저항값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적당한 저항값을 갖고 그다음에 온도 계수가 양으로서 적을 것, 작을 것, 이것이 저항 발열체의 구비 조건이 되고요. 저항 발열체에서 팽창 개수는 팽창하면 안 되죠. 그래서 팽창 개수가 작을 것이 됩니다. 6번에는 1번.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내열성이 클 것인데 당연하죠.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내식성이 클 거, 부식이 잘 안 된다는데 당연히 부식이 안 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찍으시면 안 돼요. 저항값이 적당한 걸, 저항값이 적당한데 뭐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용접 방식 중에서 저항 용접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 용접이라면은 맞대기, 그 다음에 맞대기와 겹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대기는 우리가 업셋 용접이 있고요. 불꽃 용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겹치기는 겹쳐서 우리가 점, 심, 프로젝션 용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항 용접에는 점, 심, 프로젝션, 엽set, 불꽃 용접이 있으니까 답은 1번이죠. 프로젝션 용접이 저항 용접에 포함이 됩니다. 8번입니다. 1kW의 전열극 이용해서 20도씨 물 5리터를 70도씨까지 올리는데 요하는 시간은 몇 분이냐? 약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했을 때 이 문제가 있죠. 제가 2011년 1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쳤는데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이 문제가 숫자만 조금 바뀌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 실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돼요. 860pt는 CM 세타예요. 그래서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가 860pt는 뭐예요? 전력 곱하기 시간은 전력량을 칼로리로 바꾼 거죠. 칼로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시간 t는 860p분의 cm 세타가 됩니다. 그럼 860 곱하기 전력이 지금 1kW예요. 1이고요. C 물의 비열은 뭐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1이고요. 물의 질량이 5리터입니다. 5리터. 세타가 뭐냐면 온도 변화가 20에서 70도까지 변했습니다. 그럼 얼마? 온도 변화는 50도죠. 70에서 20 뺍니다. 5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전력량의 단위는 아워입니다. 아워인데 지금 몇 분이냐고 물었죠. 따라서 1시간을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곱해주는 겁니다. 60을 곱해주면은 17.4분이 된다. 8번에는 답이 3번 17.4분. 그래서 860pt 전력량을 열량으로 바꾼 것과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에너지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860pt는 CM세타 공식 기억을 해주시고요. 9번입니다. 전동기의 안정한 정상 운전의 조건인데 우리가 이게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예요. 회전수가 증감에 따른 토크와의 관계가 정상 운전이 되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야구 있죠.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있죠. 메이저리그.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를 우리가 MLB라고 그래요. MLB. 그래서
MLB를 빼면 ML, 이건 어차피 변하지 않죠. 전동기 토크가 감소하고 부하 토크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안정한 조건입니다. 반대가 되면 불안정한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동기 운전에 있어서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MLB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그림으로 나왔을 때 똑같은 그림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ML로 된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10번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가장 급격히 속도가 감소하는 전동기는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은 속도가 가장 급격히 감소한다. 뭐다?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거. 토크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 뭐예요, 이거? 직가 분차에 의해서 가장 변화가 큰 것 직권입니다. 직권. 예, 답은 4번 직류 직권 전동기고요. 11번 이제 전차입니다. 전차 부분이고요. 곡선부에서 원심력 때문에 우리가 곡선을 이렇게 전차가 돌려고 하다 보면 자빠지려고 하죠. 원심력 때문에 자빠지려고 합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기울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체가 외측으로 넘어지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축 궤조로 약간 높여준다. 왜 궤조 높이의 차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영어로는 캔트. 우리가 보세요. 외축 궤조를 높여줍니다. 고도를 높여준다. 고도를 높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높여주는 것을 고도라고 합니다. 캔트. 영어로 캔트. 답은 3번이고요. 12번 공기전지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공기전지는 1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아니고 충전 방전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아니고 1차 전지인데 이 특징이 장점 보시면 방전 시의 전압 변동이 적고요. 온도 차에 의한 전압 변동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압 변동이 적고 내열, 내한, 내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중에 자기 방전이 큰 것이 아니고 사용 중에 자기 방전도 적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지가 이런 거 우리가 감극제라고 있죠. 감극제에 공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 산소를 감극제로 이렇게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기전지입니다. 그래서 공기전지는 전압 변동이 적고 그다음에 사용 중에 자기 방전도 적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3번. 13번 볼게요. 13번. 그림 같은 회로에서 전달함수 IS분의 E0S는 보시면 그리고 여기 IS입니다. IS. 그래서 전달함수가 전류 IS분의 E0S래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세요. E0S 어떻게 돼? E0S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얘는 얼마? CS분의 1이죠. CS분의 1이고 당연히 IS가 전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E0S가 어떻게 됩니까?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니까 E0S는 IS 곱하기 CS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IS 얼마? 그대로 IS고요. E0S는 IS의 CS분의 1 하면 약분. 따라서 답은 CS분의 1입니다. 13번에는 답이 2번 CS분의 1. 14번 볼게요. SCR을 두 개의 트랜지스터 등과 회로로 나타낼 때 올바른 접속은 우리가 SC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트랜지스터 등과 회로로 나타냈을 때 중요한 건 당연히 등과 회로를 해석하려고 하면 어렵겠죠. 그런데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가 있고, 게이트입니다. 게이트고, 이렇게 있고, 얘가 에노드고요. 얘가 게이트고, 얘가 캐소드.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당연히 에노드에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또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마지막으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캐소드로. 그래서 에노드에서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캐소드로 흘러가는 이런 그림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접속은 했을 때 만족하는 게 답이 1번밖에 없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것.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중 틀리게 표현된 것은 또 반도체 소자입니다. 트라이액은 3극 교류 제어용 소자입니다. 트라이액 3극이에요. 3극이고요. 양방향성이지만 3극입니다. 이번 다이액은 3층 2단자 쌍방향성. 우리가 다이액은 2단자 다리가 2개입니다. 다리가 2개고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쌍방향이고요. 3번 SCR은 대전력 제어, 모터 속도 제어, 온도 조절 등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4번 SCR은 쌍방향성 소자이다. 아니죠. SCR은 단방향 혹은 역저지. 쌍방향은 위에서 나왔던 트라이액이나 다이액이 쌍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16번 궤도의 확도입니다. 확도를 영어로 슬랙이라 하고요. 우리가 곡선 주행 시, 여기서도 곡선 주행 시 우리가 11번에서 고도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 곡선부에서 원심력 때문에 외측 부분을 높여주는 것을 고도라고 했습니다. 이 확도, 슬랙은 뭐냐면 곡선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찰로 인해서 내측 궤조, 궤관을 더 넓혀주는 거. 확도, 넓힌다. 고도는 높인다. 그 다음에 확도는 넓힌다. 그래서 확도,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단어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했을 때 확도 공식은 8R분의 L의 제곱.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8R분의 L의 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8R분의 L의 제곱. 네. 여기서 R은 곡선의 반지름이고 L은 고정 차축 간의 거리가 됩니다. 17번 와전류선을 이용한 가열 방법이며 교번 자개 중에서 도전성의 물체 중에 생기는 와류에 의한 줄열로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와전류는 교류에서 발생됩니다. 교류에서 전기 자기약 과목을 공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테이션 I는 마이너스 K,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는 그것을 방해하는 회전하는 전류를 발생시킨다. 즉 자속 밀도가 변해야 와전류, 회전하는 와전류가 발생되는데 교류라는 겁니다. 교류에서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원리가 전자유도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이 가열 방식이 뭐다? 전자유도 방식. 전자유도에서 유도 가열입니다. 유도 가열.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유도 가열. 와전유선 하면 또 유도 가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18번. 1000루멘의 광속을 발산하는 전등 10개를 1000제곱미터인 방에 설치하였다. 조명률 0.5, 감광 보상률 1이라면 평균 조도는 얼마냐? 너무 유명한 공식이죠. FUN은 EAD. 묶어있는 것은 조도입니다. E는 AD분의 FUN. 대마합니다. 면적, A는 면적입니다. 1000. D는 감광 보상률이고 1. F는 광속 1000. U는 조명률이면서 0.5. N은 전등의 개수입니다. 몇 개? 10개. 약분하고
오룩수가 됩니다. 18번에는 조도가 오룩수. 19번 제어 부분인데요. 문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목표값의 제어량을 추종하도록, 목표값의 제어량이 추종한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죠. 그러한 제어가 아닌 것은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어됩니다. 변합니다. 비율 제어, 그 비율에 따라서 추치 제어도 다 변하는 것이고, 정치 제어 일정하다는 거죠. 정치 제어 있다. 정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값의 제어량을 추종하도록 하는 제어가 아닌 것은 정치되어 있는 거, 정치 제어죠. 이렇게 답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서 암기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20번 태양광선이나 방사선을 조사해서 기전력을 얻는 전지를 태양전지, 원자력 전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 어느 부류의 전지에 속합니까? 태양 원자력, 그 다음에 열전지 이런 거 모두 물리전지에 포함이 됩니다. 큰 범위에서 물리전지요. 물리전지는 어떤 물체의 물질 외부에 뭐 열이나 뭐 압력이나 빛이나 이런 것을 가하면서 그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적인 과정에서 안정적인 과정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전류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전지를 물리전지라 하고요. 물리전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태양전지, 원자력전지, 뭐 열전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20번에는 답이 4번이 돼요. 네, 여기까지 전기 응용이었고요.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